드디어 그가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날, 75년 평생의 굴레였던 그 인간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저는 상주가 되어 지켰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홀로 빈 방에 앉았습니다. 75세의 늙은 몸이 잉크가 번지듯 천천히 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굴레가 끝났구나. 자유다. 그 생각과 함께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75년의 고단했던 생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순식간에 까맣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제 늙은 몸이 75년의 켜켜이 쌓인 세월이 통째로 뒤틀리고 거꾸로 감기는 듯한 그런 끔찍한 감각이었습니다. 모든 기억이, 모든 고통이 제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고 쪼그라들었던 세포 하나하나가 강제로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어둠 속으로. 그리고 아주 잠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흡, 눈을 떴습니다. 숨이 쉬어졌습니다. 아니,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75세에 헐떡이던 그 가쁜 숨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맑은 숨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지독하던 무릎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굽었던 허리도 늘 쑤시던 어깨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거칠고 종이장 같던 피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비틀거리며 달려가 낡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하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름 하나 없는 매끈한 피부, 탱탱한 볼, 75년 전이 바로 그 얼굴, 20살이 한영애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꿈이야. 꿈이 틀림없어. 저는 제 뺨을 세게 꼬집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게 아팠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퀴퀴한 냄새, 차가운 벽지, 50년 전 내가 살던 그 쪽방이었습니다. 달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달력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넘겼습니다. 1975년 3월 15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가 다시 75년의 기억으로 채워졌습니다. 1975년 3월 15일. 정확히 한 달 뒤, 제가 동네 소개로 지금의 남편 그 인간을 만나게 되는 날이 정확히 한 달 전이었습니다. 50년 지옥의 서막이 시작되기 딱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절대로, 이번 생은 절대로 그 인간과 결혼하지 않는다. 75세의 도끼품은 다짐이 20살의 맑은 목소리로 터져 나왔습니다. 저의 이름은 한영애입니다. 75세의 기억을 가진 20살. 제 지난날은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돈 버는 기계로, 시댁은 공짜 가정부로 취급했습니다. 자식들은 그저 제가 주는 돈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폭언과 무시 속에서 저는 늘 홀로 울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아닌 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몸은 20살이지만 제 안에는 75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저는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방에서 갱지노트에 빼곡히 글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가진 건 75년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지식, 대박 날 것들, 사야 할 땅의 위치, 피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은행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적금을 들고 싶습니다. 은행원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부모님 동의서는요? 저는 75세의 단호함으로 말했습니다. 성인입니다. 제 돈으로 하는 겁니다. 통장을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 생에서 남편은 제가 모은 적금을 몰래 찾아 사업 자금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한 황무지 앞에 섰습니다. 황량하고 볼품없는 땅. 이 땅, 10년 뒤면 개발되면서 수십 배로 오르지. 부동산 중개인은 저를 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아가씨, 이 헐값 땅을 누가 사요? 여기 개발 계획 하나도 없어요. 제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얼마죠? 중개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허허, 요즘 애들은 정말. 근데 돈은 있어요? 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저씨가 더 정보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며칠 뒤 계약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갈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무슨 돈으로 땅을 사? 그 돈 당장 내놔.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너 혼자 벌어서 산 것도 아니잖아. 가족 돈은 가족이 같이 써야지.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가 다시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과거와 똑같은 상황. 과거에 저는 속으로만 울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산 겁니다. 그리고 저는 75세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린 딸이 아니에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집니다. 75년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당하는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1975년 4월 20일,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과거 생에서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그 남자를 만나는 날, 소개로 나간 찻집에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 처자로군. 얼굴은 괜찮네. 저는 75세의 눈으로 그를 관찰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눈빛, 여자를 물건 보듯 보는 눈빛. 50년 동안 저 눈빛에 속아 고통받았구나.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대학도 나왔고 집안도 괜찮아. 자네 같은 처자한테는 과분한 조건이지. 감사해야 해. 제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과거에 제가 느꼈던 치욕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왜 감사해야 하죠? 남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지금 내 나이에 시집도 못 가면 노처녀 되는 거야. 내가 너를 걷어주는 건데? 저는 75세의 냉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걷어주다니. 참으로 웃음네요. 혹시 아세요? 그 인간이 미래에 저지를 일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제 적금 통장을 몰래 해지하고 바람을 피우고 폭언을 일삼고 저를 무시하던 그 모든 순간들이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3년 뒤에 사업 망치죠. 그리고 당신은 제 적금 통장 몰래 해지해서 그 돈을 전부 날릴 겁니다.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헛소리를. 저는 75년의 회한을 담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헛소리가 아니에요. 7년 뒤엔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 피우고 10년 뒤엔 또 다른 여자. 당신이 저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찻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남자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야, 어디가? 내가 감히 나를 무시해.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인생 50년을 앗아간 손이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 평생을 사는 건 지옥이거든요. 저는 75세의 위험 있는 눈빛으로 그를 쏘아봤습니다. 저는 이미 당신과의 50년을 살아봤어요. 그리고 그 지옥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남자는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친년. 네, 미쳤죠. 미쳐서 깨달았어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한다는 걸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만의 인생이. 하지만 집에 도착하니 부모님과 친척들이 모여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소문은 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 좋은 혼처를 차버렸다며. 너 때문에 우리 체면이 뭐가 되니? 아버지도 화를 내셨습니다. 너 같은 게 누굴 만나겠다고 그래.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 시집가는 게 도리지. 모두가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다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말씀 끝나셨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75세의 단호함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평생 착하게 살라, 시키는 대로 하라, 희생하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불행해집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후회만 남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은 뭐였지? 하면서 살게 됩니다. 아버지가 저를 때리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인연이 부모에게 말대꾸를 해. 저는 피하지 않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때리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결심이 바뀌진 않아요.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겁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저 나갑니다. 이제 제 힘으로 살아볼게요. 그렇게 집을 나온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75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영앤의 분식이라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20살 혼자 낸 가게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연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쾅!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고 덩치 큰 사내 3명이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밥을 먹다 말고 전부 얼어붙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여기가 영앤의 분식인가? 사장 나오라 그래.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75세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사장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계집애가 사장이라고? 너 여기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자릿세를 내야지. 상도덕도 모르나? 75년을 살면서 지겹도록 본 동네 양아치들이었습니다. 과거 생의 남편이 저를 괴롭힐 때와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당하고만 살던 20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그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릿세요? 혹시 세무서에서 나오셨나요? 아니면 구청 위세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 이 동네 박 반장님 아세요? 저랑 어제 저녁에 국밥 같이 먹었는데. 남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75년의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런 자들은 자신보다 강한 권력의 이름에 약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75년의 내공을 실어
20살의 목소리로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 박 반장님이 요즘 당신들 같은 깡패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하시던데 지금 바로 전화해서 당신들 이름이랑 얼굴 내가 똑똑히 봤다고 전해드릴까요? 이 인연이 아니면 그냥 나가실래요? 다시는 이 가게에 발 들이지 마세요. 내 눈에 띄는 날엔 그땐 박 반장님이 아니라 서장님을 부를 거니까. 제 기세에 그리고 서장님이라는 말에 사내들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재수없네. 가자. 그들은 욕을 짓거리며 도망치듯 가게를 나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 1인분 추가요. 아이고, 아까 그놈들 때문에 체할 뻔했네. 그날 이후 영인의 분식은 무서운 20살 사장님 가게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손님들이 연신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75년의 내공이죠. 손님들은 농담인 줄 알고 허허 웃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적금을 확인했습니다. 은행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6개월 만에 이렇게 모으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저는 통장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못 건드려요. 내 거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개발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땡땡구 일대가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땅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1975년에 샀던 그 황무지였습니다. 시작되는구나. 다시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깔끔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의 부동산 컨설팅의 대표가 되었죠. 땅은 예상대로 10배가 올랐고 저는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저는 직원들과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투자처는 이쪽입니다. 5년 뒤를 보고 움직이세요. 투자는 늘 한 발 앞서야 합니다. 한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미래를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살아봤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과거의 그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듯 헝클어진 얼굴. 저기 영애 씨?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다시 떠올랐지만 이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향한 감정은 증오도 연민도 아닌 그저 무관심이었습니다.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다시 만날 수 없을까? 너무 힘들어. 저는 차분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보니 어때요? 당신 없이도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당신은 저를 걷어준다고 했죠. 하지만 진실은 제가 당신을 살렸던 거예요. 50년을 제 인생을 바쳐서요. 남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빛에 비굴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생에는 제가 저를 살립니다. 당신을 만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가끔 묻습니다. 이게 현실일까, 꿈일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20살의 얼굴에 75세의 평온함이 깃든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멋진 오피스텔에 삽니다. 25. 과거 생에서는 이미 두 아이의 엄마였던 나이. 거실에는 제가 혼자 여행 다닌 사진들, 새로 딴 자격증들,
사업 수상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지금의 저는 오롯이 저를 위해 살고 있어요. 때로는 대학교 강단에 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살지 마세요.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후회 없이 사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두 번의 인생을 살아본 뒤에야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햇살 좋은 날 카페 테라스에 앉아 일기장에 글을 씁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하늘을 봅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75세 할머니의 두 번째 20살. 이번 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요? 오늘부터 당신만의 이야기를 쓰세요.